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족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책 한 1시간도 안 돼서 다 본 것 같아요. 이하진 님이 그리신 웹툰인데 이제 작가님이 직접 도박 중독자의 가족으로서 겪었던 그런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고충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고 해결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 사실 만화를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엄청 그림을 간결하고 딱 와닿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과장되지 않고 엄청 담백하게 현실적으로 잘 쓰셔가지고 아마 가족들, 도박 중독에 또 힘들었던 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물론 이제 그냥 가족, 아무것도 도박에 대해서 몰랐던 가족이지만 그 처음에 겪었던 공포라든지 또 이제 그것들을 맞닥뜨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했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해결한 방법과 또 이 중독자 어머님, 이분은 이제 형수님이 되는 그런 관계인데 어머님은 또 어떻게 이거를 대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으니까요, 이 책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진 작가님의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 이어서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금 달라요. 이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 도박 중독의 피해가 단순하게 도박 중독자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자 최소 주변 사람들 4명이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소 4명이고 많으면 10명까지도,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피해가 기본적으로는 금전적인 피해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서적인 파괴까지 이끌어오는 게 이 도박 중독의 폐해인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관점,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만두집이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뽑기집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뽑기는 좀 많이 다양해졌더라고요. 뽑기 기계도 좀 다양해졌고 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상당히 비싼 것들도 들어있더라고요. 당연히 뭐 비싼 게 들어있는 만큼 뽑기에 한판 하는 그 가격도 올라갔고 확률도 낮아졌겠죠. 비싼 게 쉽게 뽑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계가 들어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건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죠. 저희 둘째가 이제 용돈이 한 달에 4,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4,000원을 그 뽑기방이 생긴 날 다 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억장이 좀 무너졌어요. 진짜로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귀엽다, 혹은 뭐 다 잃고 와서 우는 모습을 보고 안쓰럽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 한 번에 다 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마음일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또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와이프랑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될까,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말하라고, 엄마 아빠가 봐서 필요한 것만 사줄 테니까 절대 저런 건 하지 말라고 이제 단단히 말은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그런 걸 무조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뽑기를 못 지나쳤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 안에 있는 거를 뽑을 때까지 얼마간간에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기억, 좋은 추억으로도 남을 수 있었나 봐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아빠가 뽑아줬어, 뽑아줬을 때 그런 좋았던 기분, 그런 게 얘한테 있으니까 얘도 그걸 어떻게 보면 느껴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완전 이런 분이 아니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뭐 복권 500원짜리도 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들이 완전 반대되는 성향, 이런 뽑기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걸려있는 가장 큰 인형을 뽑을 때까지 하셨어요. 그걸 뽑아서 자식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이라고 하면은 저희 사촌, 외사촌, 동생들 다 이제 그 큰 인형들을 갖고 어디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항상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뽑아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저런 거 쓸데없다, 그냥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하시고는 안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부럽고 나중에 나는 내 아이들한테 저거를 다 뽑아주는 아빠가 돼야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랑 관계없이 다른 도박 문제를 겪으면서 지금은 이런 뽑기도 안 하는데, 예전에 도박 한창 할 때는 이런 뽑기도 제가 진짜 거기에 안에 기계 있는 거를 다 뽑을 때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방 한켠에는 인형이 꽉 차서 놀 데가 없었어요. 놀 데가 없었는데 저는 이게 술만 먹으면 그거를 습관처럼 가서 무슨 그런 미련이 있는지, 무슨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거기
거기 가서 그냥 다 털어올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회복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작은 것들도 유행을 바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는 와중에 저희 딸이 이런 걸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충격을 진짜 먹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일반인이 보면 왜 오바하냐, 애가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끝장을 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도 되고 간이 수술까지 제가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딸이 맥주 한 잔을 먹을 때도 약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 있겠죠. 그런 마음에서 많이 걱정이 됐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교육을 받을 때도 이 도박 중독자 자식의 11%가 또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수치냐면은 일반인들, 도박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자녀가 도박 중독이 될 확률보다 8배가 높은 수치래요. 당연히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저는 좀 나중에 말해주려고 했어요. 애들이 컸을 때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저한테는 좀 빨리 다가온 거죠.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깊었고,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아빠 이랬으니까 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부작용은 좀 없이 어떻게 애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경험, 제가 받았던 그런 감정에 비쳤을 때 아이한테 뭐가 중요할까. 첫 번째로는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쫓기는 게 있으면은 자꾸 또 그런 쪽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해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은 상당히 중요해요. 안정감이 돼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설령 거기서 뭘 얻더라도 그냥 일부분일 수가 있는데,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그게 다가 될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분명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둘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거 인형을 뽑았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과정 자체가 뭔가 행운을 바라고 불확실한 거에 너 돈을 쓴 거다. 여기 대해서는 네가 설령 잘했건 못했건 간에 과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가 당장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설명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뭘 뽑아왔다고 너 되게 잘했다, 축하해, 혹은 한 달치 정도를 다 쓴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안쓰럽다고 갚아준다면 이건 분명히 또 안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주지도 않았고, 다시 가서 해봐, 잘할 수 있어 너는, 이런 용기를 북돋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과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줬고,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다, 이거는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저는 얘가 돈을 쓰면서 하나도 인형을 못 뽑아봤다, 다 꽝이 된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초심자의 행운이 없었다는 걸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과정, 이 아이가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매일 숙제 잘 하고 빠짐없이 그날 일과를 하는 것 자체를 칭찬하고 기뻐해 주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실 그런 칭찬 하나에 되게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도 들지 않는 거잖아요, 칭찬은. 그래서 칭찬을 아이에게 저는 진짜 좀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무 그런 결과를 쫓고 바라게끔 하는 일들은 좀 부모로서 좀 자제하시고, 과정,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칭찬,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했을 때도 이거를 비난하거나 혼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정이 괜찮았다면 결과가 설령 제대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부모로서 이거를 너무 재촉하거나 비난하는 자세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아이한테 그런 걸 쫓게끔 안 달라게끔 하면은 딴 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계속 너 실수해도 돼, 이게 아니라 이건 너 실수였어, 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말을 하고 그 과거는 다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과거를 자꾸 계속 끄집어내서 혼내다 보면은 이 과거를 스스로 만회하려고 똑같은 잘못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자들이 가장 재발하는 과정 중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역시도 그랬고, 똑같은 잘못을 다시 하면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했을 때 도박으로 잘못한 거는 다른 걸로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또 도박을 통해서 이거를 회복하려고 힘을 쓴다는 거죠. 이것은 회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당사자도 좌괴감이 계속 들면서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 완벽한 용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완전히 묻어주고, 대신 너가 이 잘못을 다른 걸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라, 다른 쪽으로 발판을 놔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겪은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저는 안내를 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중독이 힘들었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도박이 아닌 단순한 이 도파민에 의한 자극이 아닌 인생을 길게 보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가족이라면 이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 또 그 기쁨도 함께 나눌 때 고통도 반이 되고 기쁨도 2배가 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도박 중독에 의해서 가족이 피해를 받으면 너무 그게 오래 가요. 돈도 돈이지만 정서적인 그런 상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그냥 가족들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당사자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서서 감정적으로 어루만져주고 가족들에게도 조금 더 다가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이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분명히 저는 이런 상처 뒤에는 가족들이 더 뭉치고 더 화목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이 도박 중독자 가족에 관한 책 중독자분들 혹은 가족분들 모두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분들 항상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내가 도와는 주되 내 인생을 거기에 다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만 도와주고 그 도와준다는 것도 금전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버팀목 정도인 거지 절대 돈은 도와주면 안 되고요. 모든 얘기들이 이 책에도 나와 있고 또 저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독자들 또 중독자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저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책도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 멤버십 회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세상에 없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